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앉으시죠. 네. 모든 죽음이 그렇지만 자살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말을 거는 것조차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만나왔던 유족분들을 대신해서 방문을 드렸는데요. 유족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 딸이,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이 자살을 했는데 그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네, 가족의 자살만큼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가족의 자살은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OECD 가입국 중에서 1위를 한 게 2010년부터니까 10년이 지금 훌쩍 지났네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자살하시는 분들,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약 14,000여 명 되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가족 6명씩만 계산을 해도 한 84,000여 명이 매년 가족을 자살로 상실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6명에 해당하는 가족 이외에도 또 친척, 친구, 이웃, 동료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살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자살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많은 어떤 상실감, 다양한 감정,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보다 가족이 가장 복잡하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책감에 대한 부분,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미안한 감정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족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도와주어야 하는 순간에 내가 혹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닌지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자살은 한 가지 원인,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복합적인 어떤 원인의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떤 사회 구조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어떤 특성 때문에 누구의 잘못, 또 가족의 잘못, 그 자살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 속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던 요인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외로운 상황들, 감정,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남겨진 어떤 고독함,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쳤다면 가족으로서 지지해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사회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면 우리 모두 자살에 대한 고통에서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취약한 환경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말들은 즉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우리 영향들에 의한 복잡한 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인간의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예측하거나 아니면 상상하거나 단정짓기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죽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이해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자살하신 분이 자살하기까지의 과정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 원인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 자세한 어떤 개인의 사생활, 감정,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자살의 책임을 가족에게 물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족으로서 더 많이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또 후회의 마음, 죄책감이 반영된 그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감정들은 죄책감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지만 이런 그 죄책감이 우울증이 되지 않게 유가족의 어떤 건강이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나 후회, 그리고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 또 충격이나 슬픔, 때로는 분노, 또 멍한 느낌 이런 다양한 감정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회복 기간도 개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이 누그러지고 잊혀질 때에는 보통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충분한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 그리고 주변의 지원, 그 지원이 외부에서 제공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간은 개인적인 어떤 슬픔이나 애도의 과정이 다르겠지만 연구에 의하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면 좀 이런 커다란 감정, 소용돌이 이런 것들은 좀 가라앉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지만은 2년에서 3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자살하신 분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회복 기간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 자란 성인이 경험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살아 계셨을 때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했는지에 대한 정도, 그리고 사별하신 분의 어떤 나이,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유족들이 존재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주변 외부의 자원, 지원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복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부정하고 회피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은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애도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좀 충분한 시간 과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고독하고 외롭게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겪어내고 위로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노력, 주변의 도움이 애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회복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잊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잊어버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러한 것은 오히려 슬픔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고요. 우울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소모되지 못하고 쌓일 수가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할 것은 사실은 가족과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 충격이고 고통이지만은 소중히 그런 좋았던 시간들에 대한 간직, 추억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 어떤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선택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런 인정도 필요하고 부디 지금은 평안하기를 기도해주는 마음 이런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것이 최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혼자 참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주변에 신뢰가 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살예방센터도 좋겠고요. 그분께 찾아가서 너무나 벅찬 이 감정을 좀 꺼내놓고 위로도 받으시고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도 받으시고 이러면 조금 더 힘이 나고 또 이 시간을 좀 잘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감정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슬퍼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것은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